오늘은 NCSM이라고 그 노이즈 컨디션 스코어 네트워크라는 모델이 처음 나왔던 논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NCSM을 왜 하게 됐냐면 지난 리뷰 시간에 그 VA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거기서 발전한 건 아니고 그 개념과 또 여기 에너지 기반 그 개념 그 두 개 개념이 합쳐져서 나중에 지금 이미지 생성 쪽에 거의 대부분 기반이 되는 디퓨전 모델로 가기 때문에 NCSM 모델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NCSM이란 노이즈 조건 하에서 스코어 매칭 기법을 통해 데이터 분포의 미분용을 합숙한 행동 모델이라고 하는데 스코어 매칭이 뭔지 잘 모르잖아요. 스코어도 잘 모르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하고 들어갈 겁니다. 네. 그래서 에너지 기반 모델이 뭔지, 또 스코어 함수가 뭔지, 그다음에 SD 그다음에 오일러 메소드 이런 개념들이 지금 논문을 이해하는 데 필요하기 때문에 먼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먼저 에너지 기반 함수가 뭘 말하냐면 모든 그 파라미터릭 분포는 에너지 기반 함수로 모델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떤 분포는 그 밑에 정규화 상수분의 어떤 볼츠만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거 전체를 그냥 볼츠만 분포라고 명칭을 해요.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는 부분이고 여기 이제 정규화 상수 그리고 여기 익스포넨셜 위에 있는 이 부분을 우리가 에너지 함수라고 부릅니다. 모든 데이터 분포를 다 이렇게 에너지 기반 함수로 만들 수가 있어요. 뭐 정규 분포도 이런 형태로 만든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형태로 왜 만드는지는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코어 함수라는 게 나오는데 이 스코어 함수는 되게 쉬워요. 그냥 데이터 분포를 로그 미분을 치는 겁니다. 데이터 분포에 로그 미분을 씌우면은 스코어 함수라고 하는 거. 이런 함수를 스코어 함수라고 해요. 대신에 주의해야 될 점이 통계학에도 이 스코어라는 개념이 나오거든요. 근데 통계학에서는 x에 대해 미분을 하는 게 아니고 어떤 파라미터, 그러니까 세타에 대해서 미분을 진행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x에 대해 미분하는 걸 스코어 함수라고 정의해요. 좀 눈치를 채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 전에 먼저 스코어 함수의 정의역과 그 공역에 대해 설명드리면 D차원 실수 공간에서 D차원 실수 공간으로 보낸 함수예요. 왜냐면 미분을 그냥 생각을 해보시면 일단 3차원 미분을 해도 다시 3차원이 다시 나오는 것처럼 로그 미분을 통해서 같은 실수 공간 내에서 가는 함수입니다. 그리고 이 밑에 부분은 좀 눈치를 채시는 부분인데 아까 이전에 여기에서 밑에 부분 정규화 상수를 했잖아요. 지금 이 데이터 분포를 로그 미분을 씌우면은 이 친구는 상수 날라가고 이 친구 익스포넨셜 날라가서 마이너스 에너지 함수만 남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스코어 함수를 씌웠을 때 간단한 걸로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에너지 기반 모델로 형태를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마이너스 미분 에너지 함수만 남게 되는 겁니다. 스코어 함수를 씌우면. 그 다음에 SD라고 불리는 건데 그냥 명칭이에요. 여기 위에 보시면은 확률 버전의 ODE다. SD는 ODE가 뭐냐면 오디너리 다이브레이트 이퀘이션 그냥 미분만 방식이고 SD는 확률 미분 방정식인 거예요. 이거는 그 브라운 모션 같은 거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혹시나 그 질문 있으시면 바로바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브라운 모션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어떤 각지 시점의 상태를 나타내는 운동을 말하는 거예요. 브라운 모션. 그래서 정규분포는 알잖아요. 그래서 0, 그 다음에 시간 변화량을 파라미터로 가지는 정규분포에서 빼오는 운동을 브라운 모션이라고 해요. 그래서 각
t 시점마다 그 어떤 입자가 무작위하게 움직이는 거를 좀 시뮬레이션 하려고 만들어진 운동이거든요. 네. 그런 운동입니다. 그냥 무작위수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이 친구는. 샘플링에서. 그래서 확률 미분 방정식에 이 무작위함이 들어가는 거예요. 앞에는 평균 변화량 정도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 평균 변화량에 그다음에 어느 정도 편차를 줘서 랜덤한 값을 넣을 건지 이렇게 정해지는 거를 확률적 미분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네, 여기가 SD의 개념입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오일러 메소드라는 게 나옵니다. 오일러 메소드는 쉽게 말해서 그거예요. 어떤 공률을 그러니까 연속적인 공률을 이산적으로 만드는 방법이에요. 되게 짧은 텀으로 시점을 엄청 많이 끊어서 이런 부드러운 곡선을 근사시키는 방법인 거죠. 직선으로 근사시킨다. 이 개념을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거는 그냥 미분 방정식의 식인데, 네. 그냥 다 똑같은데 그냥 델타 t만큼 이산적으로 근사시키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가서 오일러 마루야마 메소드라는 게 또 나와요. 이 친구는 아까 전에 이 오일러 메소드의 확률 버전입니다. 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그냥 기본적으로 이 SD에다가 우리는 근사를 그냥 시킨 거예요. 델타를 씌워서 이산적으로 근사를 시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자세하게 알아보고 싶으면 그냥 키워드 검색에서 알아보셔도 많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좀 논문에 대해서 리뷰를 해볼 텐데, 먼저 이 논문이 어떤 걸 말하고 싶은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논문은 어떻게 데이터를 생성 모델이니까 데이터 생성을 해야겠죠. 어떻게 데이터 생성을 할 거냐? 우리는 뭐 스코어 매칭을 통해서 랑주방 다이나믹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생성을 한다고 합니다. 스코어 매칭이랑 랑주방 다이나믹을 아직 모르실 테지만 제가 설명드릴 거예요. 이런 방법을 통해 생성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도 중요한데, 이 두 번째 가정은 거의 대부분의 생성 모델 또는 뭐 컴퓨터 비전 모델에도 다 사용이 되는 가정이에요. 이게 뭐냐면 매니폴드 가정인데, 데이터 공간에서 저차원의 매니폴드에 있다고 하는데, 이게 뭘 말하냐면, 예를 들어 3차원 공간 안에 데이터들이 박혀 있어요. 데이터 공간이 3차원이에요. 큐브 모양이. 근데 그 안에서 어떤 평면 하나에만 데이터들이 다 몰려 있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치면 그 평면 이외 부분에 데이터가 없으니까 거의 관측이 되지 않겠죠? 네, 그런 가정을 매니폴드 가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가정 때문에 추정할 수가 없는 문제를 우리는 가우시안 노이즈를 추가해서 추정을 용이하게 하겠다. 이 논문의 중요한 점이고, 그 다음에 이 논문이 제안한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어떤 모델 구조, 모델에 대한 단조건 없이 우리는 학습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VA 생각을 해보시면 계속 몬테카를로 방법으로 계속 근사를 시켰죠. 근데 여기는 몬테카를로 방법이 학습 과정에서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게 그 NCSM이란 모델의 장점이긴 한데 데이터 학습 속도가 그래서 엄청 빨라요. 네. 그리고 맨 마지막 부분은 여기는 이 논문이 나온 게 2019년인데 그 당시에는 그 겐이라는 적대적 학습 방법이 소타를 달성해서 거의 이미지 생성계의 왕이었어요. 근데 이 모델이 그거와 근사하거나 좀 더 나은 수준을 보였다라는 말입니다. 네, 전체적인 설명을 한번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여기서는 전체적인 그 모델의 구조가 계속 나올 텐데 편하게 들어주시면 됩니다. 제너레이티브 모델은, 그러니까 이 논문이 나오기 전까지 제너레이티브 모델은 보통 로그 우도를 추정을 해서 로그 우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어떤 모델을 설계를 하거나 아니면 적대적 학습과 같이 뭐 탐지하는 모델, 그 다음 생성한 모델 따로 둬서 서로 적대적으로 학습하는 그런 형식의 방법을 많이 썼어요. 거의 대부분의 모델이 이거 둘 중 하나였어요. 이 방식 두 개 중 하나. 예를 들어 VA도 우리가 우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학습을 시켰죠. 네, 저번 주에 저번 설명드린 것처럼. 근데 이 두 가지 모두 문제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 VA 같은 경우에는
그 직접적으로 로그 우더를 높이는 방법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실제 데이터 PX에 대해서 모르니까 직접적으로 안 높이고 대신에 대안적인 최적화를 통해서 엘보라는 걸 통해서 간접적으로 최적화를 시켰죠. 그 다음에 적대적 학습의 문제에서는 학습 불안정성이 있었어요.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그게 두 개가 학습을 진행하다 보니까 학습이 불안정하게 안정적으로 쭉 하는 게 아니고 불안정하게 학습이 됐다. 이 두 가지를 피하기 위해서 완전 다른 패러다임을 이 논문에서 소개를 합니다. 그 방식이 이제 스코어라는 아까 그 미분을 통해서 스코어 함수를 통해서 어떤 데이터 생성을 하는 방법입니다. 학습을 하고 생성을 하는 방법입니다. 스코어 베이스 모델에서는 학습은 스코어 매칭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데이터 샘플링 과정에서는 랑주방 다이나믹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데이터 생성을 하게 되는 흐름을 밟습니다. 네, 이거는 그냥 좀 이해를 쉽게 하려고 해본 건데, 처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트레이닝 데이터들이 있잖아요. 그 데이터 샘플들에서 스코어 매칭을 하면은 아까 로그 미분이 됐죠. 로그 미분을 하면은 그 데이터 공간 안에서 미분 벡터 필드가 탄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분을 하면은 벡터가 나오는 거 알죠? 네. 그래서 이 벡터장 스코어라는 벡터장을 우리가 학습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이 벡터장을 실제 분포에 최대한 분산을 시키면 우리가 학습을 할 수 있겠구나, 이 아이디어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온 벡터장을 다시 랑주방 다이나믹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벡터장에서 이미지 생성을 하는 방식으로 넘어가겠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방식에는 문제점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매니폴드 가정이 있어요. 이런 큐브 속에서 지금 이 형태의 매니폴드 안에 데이터들이 분포한 거라고 우리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의미적인 분포가 따로 존재할 거다. 데이터 공간 전체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 매니폴드에서 정의가 안 되면은 우리는 스코어라는 거는 미분을 통해서 그 실제 벡터장을 추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데이터 분포가 이 매니폴드를 모르는데 어떻게 전체 실수 공간에서 벡터장을 알 수 있을까?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는 이 매니폴드로부터 먼 쪽에 처음 학습이 초기치가 주어졌어요. 그러면 그 벡터장을 타서 어떤 그 데이터 몰려있는 그쪽으로 쭉쭉쭉 벡터장을 타고 들어가야 되는데, 처음에 데이터 없는 곳에서 시작을 하다 보면 벡터를 타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데이터가 없으니까. 이 문제를 극복을 해야 되는 게 목적입니다. 하는 게 목적입니다. 방법은 전체 데이터에 랜덤 노이즈를 추가해서 이 랜덤 노이즈를 어느 정도 적당히 줘서 전체 실수 공간 안에서 우리가 벡터장을 타고 실제 PX의 어떤 그 스코어를 추정하는 방식으로 넘어가는 게 우리의 해결 방법입니다. 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근데 그 데이터가 몰려있는 부분 벡터장 크기를 보면은 네. 몰려있는 부분이 더 작고 이제 데이터가 없는 부분이 벡터 크기가 더 큰데, 그거는 그 부분은 뭐 그림의 이해가 그런데 실제 수식을 보면은 그런 방식으로 학습이 돼요. 네. 그러면 그래서 들어갈수록 이제 점점 더 그 수식을 보다 보면 이해가 돼요. 그러면 벡터 크기가 크다는 게 학습할 때 이렇게 한 번에 많이 학습된다고 이해하면 되나요? 그렇다기보다도 정확하게, 근데 저도 이거 그냥 논문 저자의 사이트에서 들고 온 건데, 그렇다기보다도 벡터의 크기가 주어지면은 그걸 타고 들어가야 되는데, 자, 질문 한 번만 더 주세요. 그러니까 벡터의 크기가 크다는 게 한 번에 그러니까 러닝 레이트가 이렇게 커지는 것처럼 한 번에 많이 학습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될까요? 변화하는 정도가.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아까 그 동남이 형님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여기가 벡터의 크기가 엄청 작아야 돼요. 엄청 작아서
여기로 와서 데이터가 몰리니까 여기 다 여기는 힘이 세게 받는 곳, 여기는 힘이 없는 곳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쪽은 벡터장 말 그대로 이 하살표를 타고 들어가야 돼요. 그렇게 해야 이쪽으로 갈 수 있는 우리가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는데 여기에는 우리가 벡터에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타고 갈 수가 없는 거 이쪽. 그런 흐름입니다. 네. 여기도 실제로 보듯이 실제 이 하드가 아니고 실제로 여기가 더 커요. 실제로 더 커요. 이쪽 몰린 쪽에 벡터 훨씬 커요. 이쪽은 그 벡터가 작아가지고 타고 갈 수가 없어요. 이쪽에 처음 충치가 떨어지면. 네. 그래서 여기서 적당히 노이즈를 주자 이렇게 했는데 이 적당히가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알 길이 없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노이즈를 엄청 줍니다. 노이즈를 엄청 주면은 전체 공간에 대해서 타고 갈 수 있는 힘이 많아지잖아요. 그 대신에 실제 이미지랑은 너무 거리가 멀어지죠. 실제 이미지가 이거고 여기 노이즈를 엄청 많이 준 거예요. 그래서 그 벡터를 빨리빨리 타고 갈 수 있으니까 어떤 이 공간으로 가는 시간은 빠른데 세밀한 분석을 할 수가 없어요. 세밀하게 최적점을 찾는 그곳으로 갈 수가 없다는 거죠. 너무 힘이 크다 보니까. 그래서 거기서 시작해서 노이즈를 점차점차 줄여가는 방식으로 학습을 하게 될 겁니다. 이 방식은 시뮬레이트 러닝이라는 방법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논문에서 말하는데 이게 뭘 말하냐면 시뮬레이트 어닐링은 원래는 그 통계 역학이라는 다른 물리학 쪽 분야에서 사용하는 건데 이게 뭐냐면 결국 최적화를 한단 말은 어떤 미니마를 찾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공률이 떨어진 그쪽을 향해 찾아가는 건데 문제가 로컬 미니마에 갇히면 안 돼요. 글로벌 미니마로 가야지 이런 로컬 미니마 1위가 아니고 글로벌 미니마로 우린 가고 싶어요. 맞죠? 근데 어떻게 하는 거냐면 처음에는 엄청나게 온도를 많이 줘요. 분자의 운동 상태, 운동 에너지를 많이 줘서 이 분자가 어디든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힘을 많이 줘요. 그러면서 점차 그 에너지를 낮춰가면서 처음에 힘이 많을 때는 점프를 많이 하니까 전반적인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 대신에 최적점으로 가도 힘이 많으니까 금방 빠져나와요. 최적점에 수렴하지 않고. 그래서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 에너지를 점차 낮추면서 글로벌에서의 최적점을 찾고 온도가 낮춰지면서 그 최적점 안으로 수렴해 나가는 과정을 시뮬레이티드 어넬링이라 합니다. 이 방식을 차용해서 우리도 노이즈를 처음에 엄청 크게 줬다가 점차 노이즈를 줄여가면서 글로벌 미니마를 찾아서 갈 겁니다. 이제 반복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먼저 처음에 이 논문에서 가정하는 거는 우리가 간직하는 그 데이터들은 실제 분포에서 샘플링 됐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 분포에서 샘플링된 이미지 데이터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스코어 네트워크는 D차원에서 G차원으로 가는 함수이다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세타를 추정함으로써 실제 데이터 분포를 근사시키겠다. 정확하게 실제 데이터 분포가 아니고 실제 데이터 분포의 로그 미분을 잘 따라가겠다. 그런 과정을 하는 겁니다. 먼저 그 랑주방 사인하는 전에 스코어 매핑이라는 걸 설명을 드릴게요. 스코어 매칭은 2005년에 처음 나온 방법론이에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피셔 다이버전스라고 KL 다이버전스랑 좀 다릅니다. 그 피셔 다이버전스는 그냥 두 분포의 제곱형 완전 제곱꼴로 완전 제곱의 기대값, 이게 피셔의 다이버전스입니다. 여기서 발전해서 우리는 밑에와 같은 그 손실 함수를 얻는 과정을 거칠 겁니다. 어떻게 할 거냐? 사실 이거를 넓어 말고 공유했어요.
너무 수식적으로 가면은 좀 이해하기도 힘들고 해서 안 넣으려고 했는데 근데 이 스코어 매칭에서 이 부분이 너무 핵심이 되는 부분이라 좀 같이 이해를 하고 넣어가면 좋겠다 싶어서 넣었습니다. 처음에 여기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피셔 다이버전스에서 시작을 하죠. 피셔 다이버전스를 쭉쭉쭉 완전 제곱꼴로 표현된다 했으니까 완전 제곱 풀면은 지금 이 식이 이렇게 나와요. 지금 보이죠? 세 번째 줄 완전 제곱 그냥 푼 거예요. 이렇게 풀면은 지금 이 첫 번째 항에는 우리가 최적화를 하고 싶은 세타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죠? 맞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상수 취급할 거예요. 어차피 최적화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리고 여기 마지막 항을 보면은 이 부분을 다음과 같이 풀 수 있어요. 이건 그냥 우리 고등학교 때 다 부분적분 배웠죠. 네. 그 부분적분식을 통해서 푸는 거거든요. 그거를 거치면은 마지막 항이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이 상수 부분은 없다고 우리가 생략을 하고 좀 더 간략한 형태로 우리가 손실함수를 구할 거다. 네.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근데 이 스코어 매칭이라는 게 처음에 통계학에 시작을 했어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처음에 이렇게 에너지 기반 함수 에너지 기반 모델 꼴로 나와서 이거를 이 에너지 함수를 어떤 거다 하고 정의를 하고 실제 분포에 근사하는 방법으로 갔는데 그 방법이 아니라 여기서는 스코어 함수 자체를 우리는 그 유럴 네트워크를 통해서 스코어 함수 자체를 얻을 거예요. 네. 그래서 저 에너지 함수에 대한 정의나 어떤 단조건이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한 유럴 네트워크를 통과시켜서 나오는 어떤 함수랑 우리는 매핑을 시킬 거라서. 그 다음으로 이 스코어 매칭을 한 단계 더 나가서 디노이징 스코어 매칭이라는 방법을 쓸 거예요. 아까 이제 처음 여기서 보시면은 지금 이 식 보이시죠? 지금 우리 첫 번째 여기서 미분을 두 번을 해야 돼요. 그러면 라플라시안 연산이라고 하거든요. 미분 두 번 하는 걸. 근데 지금 우리 눈에는 그냥 p 세타 x라고 보이지만 이게 고차원으로 가면 이게 행렬 형식으로 나와요. 근데 미분을 두 번 하니까 헤스 행렬이 되겠죠. 그 헤스 행렬의 값을 합쳐지는 그 형태로 연산이 수행이 됩니다. 그래서 트레이스 연산을 해줘야 돼요. 트레이스 연산이란 행렬의 대각만 다 더한 거거든요. 근데 행렬 연산을 해야 되니까 너무 연산 비용이 높잖아요. 그래서 이 헤스 행렬, 여기서는 디노이징 스코어 매칭에서는 이 트레이스 부분을 잘 해결해야겠다 해서 이 디노이징 스코어 매칭이라는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네. 이 디노이징 스코어 매칭에 대한 수식은 제가 어떤 증명은 안 할 건데 아래와 같이 이런 형태로 손실함수가 정해진다고 합니다. 네. 어떤 x를 주고 거기서 노이즈를 추가한 거랑 우리가 노이즈를 추가한 거에 로그 미분과 우리가 유럴 네트워크를 통해서 추정하는 그 스코어랑 피처 다이버시티를 통해서 좀 줄여가 나가는 방식으로 하는 게 디노이징 스코어 매칭입니다. 네. 이 디노이징 스코어 매칭에서 이 Q 시그마라는 분포를 정규 분포라고 가정을 하면 우리는 다음과 같이 훨씬 더 깔끔한 손실함수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이 식을 보면은 우리는 이 스코어 하나만 가지고 결국 손실을 줄이는 방식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미분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가 학습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상정으로는 트레이스 연산을 피하고 그 다음에 정규 분포 같은 거는 모든 실수 공간에서 다 퍼져 있으니까 모든 데이터 공간을 스코어 추정이 가능해진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여기서 스코어 매칭이 끝났어요. 스코어 매칭 그런 방식으로 하는 거고 이 나온 스코어에서 어떻게 미분
이 벡터 필드에서 어떻게 이 고화질 이미지를 생성을 해낼 거냐 이거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이걸 랑두강 다이나믹스라는 방법을 통해서 이걸 할 겁니다. 먼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SD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한 데이터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떤 상태로 갈 것이냐에 대한 식이었어요. 그 다음에 거기서 한 발짝 발전해서 포커 플랑 방정식이라고 나오거든요. 이 식은 뭘 말하냐면 하나의 데이터 포인트가 아니고 이런 수행을 엄청 많이 하면은 데이터들의 집합이 되겠죠. 그 데이터들의 집합이 각 시점마다 어떤 분포를 따를 건지 시점에 따른 데이터 분포의 변화를 나타내는 식이에요. 그러니까 SD의 해 집합이 포커플랑 방정식의 행크가 되는 거죠. 이 포커플랑 방정식에 충분한 시간이, 그러니까 t가 무한으로 갈수록 어떤 포커플랑 방정식의 해는 분포잖아요. 그 분포가 변화가 없어지는 순간이 나올 겁니다.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면은 분포가 수렴을 해서 그 분포가 이탈하지 않고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수식으로 쓰면은 이 포커플랑 방정식의 좌항에 있는 시간 변화량 분의 분포 변화량 이 부분이 0이 되는 순간이 온단 말이에요. 수식으로 쓰면 이 식이 0이 되니까 이걸 넘기면은 맨 마지막처럼 아래의 식을 그냥 풀기만 하면은 우리는 최적의 분포를 찾을 수 있을 거다. 네,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기서 처음에 이 f라는 함수를 델타 uxt라고 잡고 그 다음에 gxt를 k라고 우리가 그냥 용어를 바꿔서 말을 하면은 이 해에 해당하는 이 데이터 분포는 다음과 같은 걸로 해가 나올 거예요. 이거는 뭐 손으로 직접 풀어보시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우리가 델타 UXT라는 함수를 2분의 델타 로그 PXT라고 잡고 K는 1이라고 주면은 그 분포는 다음과 같은 모양으로 됩니다. 여기서 이 짓을 왜 하냐? 이게 t가 무한히 가면은 저렇게 형태를 정했을 때 t가 무한히 가면은 우리는 실제 데이터 분포에 근사할 수 있을 거다. 이걸 위해서 앞에 걸 하는 거예요. 네. 어렵다. 다음과 같이 정해지면 우리 SD 형태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거는 데이터 분포에 대한 설명이고 여기는 데이터 포인트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그래서 데이터 포인트를 결국은 어떻게 구할 거냐? 우리는 이렇게 구할 거다. 가 되는 거죠. 데이터 포인트를 구하는 게 생성됩니까? 이 방식을 통해서. 그러면 벡터에서 데이터 포인트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포커플랑. 정확해요. 상식적으로 이미지를 놓고 이미지를 뺀다는 게 우리 상식인데 데이터 미분을 통해서 생성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제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미분 값으로 이 최종에는 뭘 할 거냐면 아무런 그냥 랜덤한 이미지 그냥 무작위로 시켜있는 이거를 그냥 스코어라고 우기면은 이거를 보고 모델은 얘를 생성할 거예요.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데이터를 생성을 하면은 이 방식을 통해서 데이터를 생성을 하면은 결국엔 실제 데이터 분포를 근사할 수 있을 거다. 근데 이거는 연속적인 미분이잖아요. 이거를 이상적으로 분사를 시키는 방법이 아까 말했던 오일러 마루야마라는 방법을 통해서 다시 이렇게 분사를 시킬 겁니다. 왜냐하면 컴퓨터는 이산적으로 수행이 돼야 되니까. 이 방식을 통해서 우리는 데이터 생성을 하게 될 겁니다. 이게 논문에서 설명하는 건데 우리가 아까 했던 형태랑 똑같아요.
그냥 데이터를 이 SD를 풀면은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분포에 맞는 데이터 생성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뭐 혹시나 궁금하셨을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 여기서 비례한다고 돼 있다는 말은 말 그대로 비례한다는 건 정확하지 않단 말이잖아요. 왜냐하면 이 정규화항이 날아가니까. 근데 이 정규화항을 살려줘야 사실은 정확한 실제 데이터 분포에 가는 거죠. 이 정규화 성수를 마음대로 날리는 게 아니고. 근데 이 부분을 어떤 노이즈가 0에 가깝게 가고 시간을 충분히 주면은 이 정규화항을 무시해도 된다라는 거를 우리 익숙한 이름 킹마 씨가 밝혀냈어요. 그 정규화 성수를 무시해도 된다. 그래서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위식을 통해서 데이터 분포를 벡터장에서 생성을 할 거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부터는 좀 결과적인 부분인데요. 시간이 많아서 논문 읽는다고 시간이 많지 않아서 못 만들었어요. 뭐 이 이미지에 대해서만 좀 설명을 드리면 이게 뭘 말하냐? 생각을 해보면 데이터에 노이즈를 준다고 오히려 뭔가 학습이 잘 안 될 것 같고 그렇잖아요. 교란을 주니까는. 근데 여기는 그 노이즈를 안 줬을 때거든요. 학습이 엄청 불안정해요. 학습률이 너무 불안정하게 되고 오히려 아까 우리가 예상한 것처럼 데이터 공간에 노이즈를 줘서 또 벡터 필드를 잘 따라가게 만들자 이렇게 예상한 것처럼 실제 노이즈를 줬을 때 0에 아주 가까운 노이즈를 줬을 때 우리는 학습을 엄청 잘 할 수 있을 거다. 실제 결과적으로 나온 이미지.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거고요. 수식도 많이 나오고 처음 보는 개념이 많아서 헷갈렸을 수도 있는데 공부하다 보면 재밌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끕니다.